네, 여러분, 그 광주에서 나 회장이 강연회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광주 강연회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이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과 관련해서 이 줄기세포권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네,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식약처장 교체설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말씀 좀 드렸지만은 네, 그때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뭐 일단 주 초반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지수가 내렸는데 네이처셀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서 마무리가 돼서 일단 네이처셀 주주님들이 그래도 안위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등락은 있지만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이 점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이처셀과 별도로 매집주는 꼭 하세요. 네, 요거가 대박 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니까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자, 라 회장의 주말에 광주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요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식약처장 교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요게요,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데일리팜에서 그 기사를 첫 번째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8월 달입니다. 그죠? 8월 9일에 이 기사가 나왔었던 거 먼저 아셨을 겁니다. 오정미 교수로 거론되고 있다는 재료가 나왔었잖아요. 국가목 교체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이 데일리팜을 통해서 데일리팜을 통해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지난 주말에 또 한 번 나왔다 이거죠. 9월 26일에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용이 같은 건 절대 아니고요. 이번에 다른 점은 그때 기사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분도 하마평에 지금 현재 오르고 있다. 네, 이 기사건이 틀린 거죠. 먼저 기사하고 다르게 먼저 기사에서는 이 오정미 교수만 나왔었던 데 반해서 이번에는 다시 박 차관이 등장했다는 거죠. 사실 박 차관은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첨장법 조인트 스템의 허가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시죠? 물론 이제 오정미 교수도 지금 현재의 식약처보다는 좀 나은 것으로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네이처세 주주님들은 지금 현재의 식약처장을 굉장히 싫어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정미 교수만 해도 중간은 가는데 근데 이제 박 차관까지 이제 가세화가 돼서 이분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조인트 스템 허가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가을 정도에 허가가 예상되는 그런 건의 기사, 히트뉴스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그러면 이 국정감사 10월 29일에 끝나는데 요때쯤부터 아마 이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겁니다.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여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그때는 아마 시역처장이 교체되는 것이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이 기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국감이 끝날 때쯤, 그리고 이 재보궐선거, 요게 일단 결정이 여당 쪽으로 승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네,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네이처셀 주주 입장에서는 이 건과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들 기사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재보궐선거권하고 국정감사권 요때 즈음에서 교체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네이처셀은 그 기대감으로 폭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던 주체들이 나가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라 회장이 주말에 광주에서 강연을 했는데 조인트 스탬 건, 줄기세포 건, 이 건에 대해서 또 얘기가 당연히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일단 들리는 이야기들을 제가 나름대로 그 설에 나왔던 이야기들, 이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RMAT 신청한 거 있죠. 요거는 11월 초순에 결정된다. 요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임상 있죠. 미국 그 EB3A 국내 임상 가부는 10월 중에 결정이 난다. 요런 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역시 이건 가을 승인권, 아까 그 히트뉴스 건의 그 이야기하고 상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EB3A 국내 임상 가부, 그죠? 네, 요건이 10월 중에 결정된다는 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IND 신청한 건, 요건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암 치료 백신 25년도에 암 치료 백신 동물 실험 예정이다. 이런 건에 동결제형 암 치료 백신 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 재생 결과 첨부했고 4년차 추적 관찰 내용 정리해서 11월경에 그걸 제출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허가를 득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승인이 좀 늦어진다면 4년치 추적 관찰 자료도 내겠다. 그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관절 내시경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 증거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발언이 많았다. 이런 건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00%그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겠지만 대개 80, 90% 이상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여하튼 이 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가 조인트 스템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하게끔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인이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그거보다는 승인을 확실히 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자, 이런 건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주가가 주 초반에 일단 좋은 모양으로 마무리된 거 나쁘지 않았고요. 괜찮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막판에 분 차트상으로 보시면 3분봉 차트상으로 막판에 쭉 치고 올랐죠. 한 7,000주 정도가 막판 동시효과로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 뭉칫다마가 들어온 것은 상당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그 라 회장의 얘기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교체 설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 좀 드렸고요. 여하튼 좋은 소식이 빠르게 나오는 대로 문자를 주신 분,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정보와 빠른 매매 사인을 드릴 거예요. 요 바뀐 새로운 번호로 꼭 문자로 주세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끝까지 무료로 케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문자 꼭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 다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네이처셀과 별개로 매집 가능해서 대박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요거는 대박 한번 내보세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놨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의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